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오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술과 알코올 이야기 95번째 시간, 알코올과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욕 혹은 또 성기능, 또 안 좋은 쪽으로 성에 관련된 성범죄에 관해서 우리가 알코올과 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 보면은 이제 술과 이전 시간이 술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또 음주 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술 하면 또 이제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는 이제 성과 관련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성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성욕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sexual desire라고 해서 이제 성적인 욕구를 뜻하죠. 그리고 이런 욕구는 남녀가 조금 양상은 다르긴 해요. 남성은 보통 20대, 30대에 이제 굉장히 높은 성 욕구를 보이는 데 비해서 여성은 그거보다 조금 더 이 시간이 지난 30대, 30대, 40대 이때쯤에 좀 왕성하게 최대치를 보이는 약간의 시간차를 두긴 합니다. 그럼 이 성욕이 도대체 왜 나타나느냐를 두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 중에서도 남성 호르몬 중에서도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남성은 그게 설명이 돼요. 20, 30대 제일 그 호르몬의 분비가 높게 일어나고 농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성욕이 굉장히 활발하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성은 사실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여성은 이제 남성 호르몬도 분비가 되지만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에스트로겐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훨씬 더 왕성한 순간인데, 그래서 여성은 왜 이러면 이 30, 40대에 성욕이 높아질까라는 것들에 대한 이론을 여성 호르몬 분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 그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그 시기에 성욕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호르몬에 입각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반대로 뭐 사회적인 체면이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여성의 이 육체적인 욕구를 충분히 발현하고 표현하지 못했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난 이후에 그것이 발현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근거는 이 의견은 다양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성욕인데, 이 호르몬과 관련됐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욕인데, 이 호르몬이, 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이제 우리가 알코올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특히 우리가 사춘기 때 우리 이 테스토스테론이 남학생들에게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이 뇌에서도 작용을 하는데, 그 뇌에서 흔히 쾌락과 공격성과 이런 감정과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많은 그 연관성이 많은 부분을 굉장히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을 마셔도 마찬가지죠. 술을 마셔서도 이제 쾌락 조절 중추에 도파민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굉장히 높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이 도파민의 분비가 알코올성이냐 테스토스테론이냐 이런 분비와 맞물려서 쾌락의 좀 증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치감 때문에 흔히 이제 알코올이 성욕을 증가시키고 성욕에 굉장히 이제 이 성생활에 굉장히 윤택함을 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실상은 조금 다르거나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볼 텐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만성음주, 과음, 이런 이제 음주 습관이나 생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낮추고, 그로 인해서 어찌 보면은 성욕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코올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게 여러 기관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남성의 경우 고환에서 주로 만들어지겠죠. 그 고환에 이 생성과 분비를 관여하는 그 세포에 직접 작용을 해서 그 세포를 위축시켜서 분비를 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와 이런 쪽으로 이어지는 호르몬의 이제 분비에 이어지는 그 통로에, 이 경로에서 작용을 해서 또 이제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좀 조절하고 줄이는, 이 알코올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또 이 연구가 알코올 의존에 있는 분이나 만성 음주에 해당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정상적인 분들은 또 한두 잔의 음주나 소량의 음주로는 또 테스토스테론이 또 분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한 10% 정도, 15%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정상의 건강한 분들이 소량 음주를 했을 때는
유의미하게 성욕과 성기능이 좀 원활해진다, 성생활이 원활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만성 음주를 하고 과음을 하고 폭음을 하고 오랫동안 술을 드셔온 분들에게는 사실상 성욕이나 성기능이 많이 좀 저하되어 있다.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런 음주와 알코올과 성욕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정말 이게 성욕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라고 궁금하시고, 또 그런 거에 진짜 실질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만성 고위험 음주군, 과량 음주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성욕은 많이들 감소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뭐 급성 알코올 중독이나 정말 심각한 분들은 그 호르몬 수치가 거의 한 절반 가까이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물론 이런 분들도 술을 끊고 어느 정도 몸을 회복하고 만들면 또 금방 회복을 하지만, 너무 만성 음주가 되거나 아니면 간 질환이 특히 간 경병까지, 간 경화까지 도달을 하시는 분들은 술을 끊는다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기 힘들거나 굉장히 오랜 시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정리하면 어쨌든 알코올은 우리가 성욕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지만, 증가되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아주 소량의 적절한 음주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증가할 수 있고, 나머지 경우, 일반적인 나머지 경우에 만성 과음 고위험 음주군들은 모두 성욕이 감소된다라고 정리하는 게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성기능입니다. 성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발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성교 지속 시간, 흔히 조루냐 지루냐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극치감, 뭐 오르가즘. 흔히 이제 두 가지 문제는 발기 문제와 성교 지속 시간 문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남성분들에게 좀 해당이 많으실 것 같고, 극치감이나 오르가즘은 좀 이제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으신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눴을 때 우리가 알코올을 아까 성욕의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성욕을 감소시킨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스토스테론의 농도 감소가 당연히 발기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발기의 기능과 강직도와 지속시간,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심각하면 발기 부전에 이를 수도 있죠. 우리 흔히 성인 남성들이 어느 정도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가 발기 부전과 또 발기에 의한 좀 고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시다고 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호르몬적 또 혈액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혈액이 그 우리 음경에 잘 몰리고 쏠리고 집중이 되어야 발기가 되는 건데, 흔히 이 알코올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만성 피로나 여러 가지 통증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 대사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발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음주자 이제 성교 지속 시간인데요. 특히 이제 음주자분들이 이제 많이 취하게 되시면 아무래도 성교 지속 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말초 신경인 음경에서의 이 감각 신경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루가 있으신 분들이, 성교 지속 시간이 극도로 짧으신 분들이 굉장히 민감해서, 물론 이 피부가 민감한 것도 있지만, 이 신경이 민감한 것도 있지만, 그 뇌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때는 갑자기 이 사정이 갑자기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말초 음경의 신경, 그 신경의 감각이 굉장히 둔화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많이 취하게 되면, 그래서 지속 시간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또 하나는 또 우리가 그 교감신경과 사정중추의 이런 항진 때문에 이 사정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기전에서 알코올이 만취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신경계가 둔화되고 이런 것들이 저하되기 때문에 또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분들은 평상시에 이제 이 지속시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는 분들이 이런 술을 마시면 그게 조금 개선된다는 걸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성관계 심하다, 이런 음주를 하시고 또 음주에 많이 취해야만이 좀 안정적으로 관계를 하시는 게 습관이 되시면, 당장은 그런 현상의 조루의 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는 결국에는 성욕, 또 오르가즘, 또 발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성교 지속 시간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극치감과 오르가즘 이런 것들도 당연히 호르몬이 분비가 저하되고 알코올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성기능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성범죄인데요. 뭐 다른 것들은 개인적인 문제고 서로 간의 애인 간의 부부 사이 배우자의 문제라고 하지만 이 성범죄는 제3자의 그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또 어떤 조두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건에서 뭔가 끔찍한 범죄가 일어났지만 그 상태에서 이제 술이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사례분별 능력 저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형의 영향을 이제 받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요건이 될 텐데요. 자, 이 성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절반에서 80% 가량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음주가 성범죄랑 굉장히 연관성이 많다는 걸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굉장히 의외인 거는 피해자들도 한 20-30% 정도는 음주 상태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나 음주가 굉장히 이 범죄를 만드는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흔히 술을 마시게 되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나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런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판단력도 당연히 흐려지고 상대방의 이런 뭐 외모나 그런 이제 섹슈얼적인 측면도 더 매력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성범죄는 성욕이다, 성욕이 조절이 못해서 성범죄가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범죄는 성욕의 부분이라기보다도, 성욕의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굉장히 미약할 수 있고요. 사실상 공감 능력의 부족이나 뭐 여러 가지 감정이나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사회 부적응 이런 것들이 절제되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욕, 성기능, 성범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교과서적인 결론입니다. 적절한 음주는 굉장히 도움이 되나, 적절하지 못한 음주는 성욕이나 성기능이나 성범죄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요. 이제 조금 교과서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상 우리 대부분은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음주를 조절하지 못하고 의존을 하시고 문제가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은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 일상적인 일반적인 음주량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세요. 주 2, 3회 그리고 한 번 드실 때마다 소주 2-3병, 뭐 한두 병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건데, 어쨌든 누구나 술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나는 적절하다, 적절한 뭐 적합한 음주량을 갖고 있다, 음주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음주가 사실상은 굉장히 고위험 음주군, 굉장히 폭음형 음주형에 해당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 음주가 가장 적합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전에 컨텐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글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술을 마시냐, 이런 게 적절한 음주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마시지 말라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으로 정말 이 심리적인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술이, 이제 술자리가, 음주량이 절대로 적절하지는 않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성범죄가 중요한데, 성범죄에 있어서는 성욕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폭력성이나 공격성, 감정 기복, 또 그리고 공감 능력 저하 이런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술 마시고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기분이 안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그때는 특히나 술을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때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내 스스로에게나 가까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우리가 전혀 관련 없고 어찌 보면은 제3자에게나 큰 피해와 씻지 못할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는 내가 마시는 음주 생활이, 음주 습관이 절대로 적정 음주량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기분 나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기분 좋을 때도 사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거나 너무 힘들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의 극단에 있을 때는 술은 최대한 안 마시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